자, 오늘은 이제 왕 할 차례죠, 왕. 자, 삼국은 정치에서는 정치에서 주로 나와. 그러니까 정치편 할 때는 주구장창 왕 업적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50%에 그거 50%.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삼국시대는 정치 왕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각 왕의 업적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그거를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백제는 수도별로 잘 나온다. 한성시대, 저번 시간에 했죠, 이거는요. 한성시대, 그 다음에 웅진시대, 사비시대에 있었던 이렇게 잘 물어보는 나라야. 그래서 백제는 반드시 수도별로. 그래서 맨 처음에 한성시대 하면 어떤 왕이 들어갈까 생각을 자꾸 하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그러면 그 업적은 외웠잖아. 그러면 그 왕이 들어갔다면 그 왕의 업적이 생각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이지 뭐.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신라는 왕호변천으로 삼국시대는 주로 나온다. 왕호변천. 그래서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여기까지는 뜻만. 그 다음에 왕의 업적은 마리간부터 물어본다고. 마리간. 그래서 뇌물, 눌지, 자비, 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왕칭호 사용한 사람 지증왕 이렇게. 그 다음에 불교식 왕명시대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그래서 일단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의 시대 구분을 일단 개념을 정리해 놓고 거기서 삼국시대에는 주로 삼국유사 기준으로 주로 낸다. 그래서 결국은 상고, 중고 이렇게 내겠지. 상고, 중고 이렇게 내고 좀 더 그걸 풀어헤치면 마리간, 왕, 그 다음에 불교식, 왕명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기별로 낼 수도 있어. 세기별로 내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4세기, 5세기, 6세기가 제일 잘 나와. 4세기, 5세기, 6세기가 제일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왕의 업적 외우는 거고 그냥 계속 달달달달.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기별로 자꾸 외우다 보면 그게 순서 바라잡는 문제가 되는 거야. 순서 바라잡는 문제. 그래서 그걸 하셨으면 일반적인 통치 개념 해가지고 뭐 중앙통치체제 그런 것들은 내용이 많지 않아. 그래서 그건 OX 지문 정리만 잘해두는 거고. 그리고 특히 삼국은 나라별로 정리를 해놔야 돼. 내용을 떠나서 나라가 바뀌어서 낸다고. 그럼 읽으나마 하나 틀린 거야. 자, 그러니까 나라별로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귀족회의라고 해도 가장 쉬운 거 화백회의는 신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경찰 같은 게 그 시험 문제가 지저분한 게 백제, 화백회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지. 가장 단순하게는. 그럼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반드시 삼국시대는 정치가 됐던 문화까지 어떻게? 나라별로 정리를.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문화편이 많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화편.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사회는 많지 않단 말이야, 내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 정치, 그 다음에 반 남은 거에서 또 반은 문화, 그 다음에 또 반은 경제사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뭐 그런 식으로 대충 하세요. 자, 그리고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내가 한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으라고. 고구려는 2세기 어느 왕 때부터? 태조왕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천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세기 동천왕으로 가는 거야. 3세기 동천왕. 이게 3세기야. 이거 나중에 지금 안 써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해. 3세기부터 어느 나라도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다? 백제. 그러니까 3세기 하면 두 왕만 물어보는 거야, 거의. 그래서 고이왕이 나와야지. 고이왕. 그리고 이제 다시 가, 고구려로. 동천왕 다음에 이제 4세기로 접어드는데 미천왕.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고국원왕을 뭐라고 불렀다? 사유. 왕, 사유. 이렇게. 그리고 고국원왕 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고국원왕 때 백제와의 관계가 뭐가 있잖아. 그래서 근초고왕과의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근초고왕.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연결시켜서 동시대 백제 어느 왕이 나와야 된다? 근초고왕. 그리고 생각을 하라고. 아, 백제가 이때가 어떤 시대구나. 전성기구나. 전성기. 그래서 4세기는 맨 처음에는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겠구나. 백제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때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사야 그냥. 전사. 그 다음에 또 다시 가 위로. 그 다음에
소실방은 3개밖에 이거 잘 나오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태블율 이렇게 열어요. 태블율.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이제 보통 율령 반포 다음에 전성기가 오던. 율령 반포 다음에 전성기. 그래서 결국은 어느 왕으로? 광개토 대왕. 이게 이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치는 왕인데 광개토 대왕 그다음에 순수하게 장수왕, 장수왕. 그다음에 이제 문자왕 정도까지만 하나 하면 돼. 그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주요 왕이라 그랬어. 여기서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지 주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왕은 아니야. 그런데 또 생각을 해야지. 4세기 말부터 주도권이 바뀌는 거지. 고구려로. 그다음에 5세기 때는 이제 최전성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4세기 먼저 백제가 전성기. 4세기 말부터 5세기 고구려 전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요 두 왕.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백제로 갑시다. 그럼 또 백제 어느 왕부터? 3세기 고유왕부터 고대국가로 발전한다고. 그다음에 바로 전성기가 오는 거야. 근초왕 또 계속 생각하고 고구원왕 전사시킨 사람. 이렇게도 자꾸 생각을 해. 백제 왕이 고구려를 쳐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킨 사건. 이런 사건은 요 두 왕밖에 없어. 그리고서 이제 같은 4세기 침유왕이 있어. 침유왕인데 이 사람은 불교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5세기로 접어들면서 장수왕이 압박을 하니까 나제 동맹 비유놀지. 그래서 그냥 비유왕으로 바로 가세요. 비유왕. 5세기 비유왕. 그리고 비유놀지 그렇게 읽어. 비유놀지. 맞아. 그 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네. 광개토 대왕 하면 또 생각해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광개토 그래 외국역대 이거 중요하다. 광개토 대왕. 그러면 4세기 말부터 어느 나라도 고대국가로 발전을 한다. 뇌물마리간 신라. 그래서 뇌물마리간과 정확히 400년. 연도는 안 외워도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냥 하는 거야. 심심하니까. 광개토 대왕과 뇌물마리간. 그 생각을 해. 4세기 말부터 이제 신라도 고대국가로 발전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마리간 칭호 사용하고 막 대충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광개토 대왕은 이제 물론 백제를 공략했지만 한강 하류까지는 진출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제 평양천도 한다. 평양천도 중요한 사건이지. 평양천도 중요한. 그리고 강력하게 남아 정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때는 아마 두 나라가 동맹관계였을걸? 그러니까 왜냐면 도와줬으니까. 백제는 대립관계고. 근데 이때는 바뀌는 거야. 고구려가 강력하게 남아 정책을 하면서 백제하고 신라, 나를 먼저 하면 비유놀지. 비유왕과 놀지왕 사이에. 그러니까 마침 뇌물 다음엔 놀지야. 비유놀지, 나제 동맹이 체결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 나제 동맹은 이것의 결과, 이것의 배경은 이거.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쳐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쳐들어간다고. 백제 수도로.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성이겠지 물론. 한성 시대 마지막 왕이 계로왕이라고요. 계로왕. 그래서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전사를 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수도가 함락당하는 거야. 그걸 한성 함락이라고 해. 한성 함락. 그래서 죽었어. 수도도 뺏겼어. 한강도 뺏겼어.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당연히 도망가야지. 남쪽으로. 그래서 문주왕 때, 문주왕 때 웅진천도라고 한다. 웅진천도. 같은 해 죽고 도망갔어. 웅진천도. 계로왕 전사하고 웅진천도 같은 해야. 물론 논리적으로는 죽었으니까 갔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시대? 웅진 시대로 가는 거지. 웅진 시대의 대표적인 두 왕 물어본단 말이야. 동성왕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씌워야 돼. 동성왕 때 신라에서 누굴 보낸다고 여자를. 그래서 아내로 맞이한다. 결혼 동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성소지. 근데 마침 눌지 다음에가 소지야. 그 사이에 이제 자비만 하나 떡 끼면 돼. 자비. 그 다음에 동성소지. 그래서 마리간은 요 네 명이 주로 내는 거야. 마리간은. 그래서 동성소지 간에 뭐 나제 동맹, 결혼 동맹, 나제 동맹 해도 되지. 그런데 처음은 아닌 거지.
나제 동맹을 강화시킨 결혼 동맹. 그 다음에 이제 문영왕. 여기서부터 이제 6세기로 가는 거야. 6세기.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가 5세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세기로 가는 거야. 문영왕. 그 다음에 성왕 이렇게 간다. 성왕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왕들도 잘 나온다 그랬지. 문영왕. 자, 문영왕은 뭐라고 불렀다? 영동대장군. 영동대장군 사마왕. 사마라고 불렸다고. 원래 사마야. 이름이 사마. 근데 이제 이때 중국에 의해서 영동대장군에 임명되는 사람이야. 요거 알아두면 좋을 거야. 사료지문 나올 때 영동대장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문영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22담로 설치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왕도 중요하다. 성왕은 이제 웅진. 여기가 웅진 시대인데 여기 웅진. 여기는 분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와. 대외 진출이 편리한. 평야지대로 진출을 꾀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왕이야. 사비천도. 그게 538년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이제 523년,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523년에 즉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사비천도는 538년이거든? 538년이거든? 그럼 결국은 성왕은 어느 시대에 먼저 즉위한 거야? 웅진 시대에 즉위를 한 거야. 그리고 538년에 중요한 사건이지. 사비천도. 그래서 가장 쉽게는 웅진천도하고 사비천도 사이에 있었던 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거 요새는 쉬운 문제야, 그게.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간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세기에 뭐 무왕 정도 나오고 의자왕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왕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진흥왕. 진흥왕. 자, 이제 신라로 간다. 신라는 언제부터 고대역사로 발전을 시작한다? 4세기 말, 뇌물마리간 때부터. 그래서 눌지, 나제동맹 계속. 자비, 소지, 결혼동맹. 그 다음에 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왕이 나와. 증왕, 그 다음에 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요 세 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 세 왕을 계속 신경 써야 돼. 지증왕, 흥왕, 진흥왕. 그래서 6세기 하면 요 다섯 왕 물어보는 거야. 요 다섯 왕. 문영왕, 성왕, 지증, 흥, 진흥. 요 다섯 사람이 6세기 물어보는 거야. 6세기가 할 말이 많지. 다 단독으로 나올 왕들이니까 이게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진흥왕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진평왕으로 가는 거고. 진평왕. 그 다음에 두 여왕이 나와.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 그래서 여기까지만 대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줄만 쳐놓으면 되고. 자, 그래서 대충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이게 흐름이 머릿속에 있으면 순서 맞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연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줄 친다 그랬죠. 고구려의 성립 있지? 그거 이제 태조왕부터 봅시다. 72쪽. 태조왕 때는 고대 국가의 기반 마련 있지? 그거야 그냥. 고대 국가의 기반 마련. 그게 무슨 소리일까?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뭐. 자, 한번 읽어봐. 1번. 국내성으로 도읍한 후 태조왕 때 이르러 정복활동을 활발히 해서 이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권이 안정되면서 왕위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었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도는 어디야? 국내성으로 옮긴 이후.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초기 국가 때. 맨 처음엔 졸본이었잖아. 졸본. 상가 걸작이. 그런데 이제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한다. 태조왕이 옮긴 건 아니야. 2대 유리왕이 옮긴 건데 태조왕 때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했다. 그거하고 동그라미 2번을 추천했어요. 게르브 고시 왕이 세습 그거 추천해. 자, 그래서 게르브 고시야. 고구려는 5부 연맹체거든. 고구려는 5부 연맹체인데 지금 하나 부가 나왔어. 무슨 부가 나왔다? 게르부가 하나 나왔어. 게르부가 왕족이야. 고구려의 왕족은 게르부 고시인데 어느 왕 때부터? 태조왕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정복활동과 한족과의 투쟁해서 거기서는 그래, 옥저하고 동해만 들춰놓읍시다. 옥저하고 동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현도군을 몰아내고 있지? 그거는 그냥 한군현의 저항 이렇게 정도만. 그래서 결론은 두 개만 외워. 게르부 고시한 왕이 세습,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정복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으로 갑시다. 고국천왕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다. 5부의 행정개편. 그런데 3국은 공통으로 부연맹체거든. 어쨌든. 그런데 맨 처음에 행정구역은 다른 게 아니라 각 부가 있었던 지역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던 거야. 초기에는. 근데 이제 고대국가로 발전한다는 것은 중앙 집권화된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부족적 성격이 더 강해지면 안 되지. 부족적 성격을 약화시켜 버려야지. 그래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찢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그거라는 거지.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건 오부 개편이야. 그냥 오부 개편. 의미는 뭐다?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그게 바로 중앙집권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그냥 뭐 중앙집권화 정책을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지금 여기 나오는 왕들의 업적은 다 중앙집권화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읽어버릇해. 아예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 고국 천왕. 두 번째, 왕의 부자 상속과 왕비족을 맞이했다. 그래서 또 고대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자 상속이란 말이야. 부자 상속인데 고국 천왕 때. 그다음에 왕비족을 어디에서 맞이했다? 전로부, 연나부. 하나 더 나왔어요. 계루부 나왔지?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 전로부. 다른 말로는 연나부라고도 해. 기출문제는 연나부라고도 나오기도 해. 그러면 알아들어. 그러면 5부 중에서 2부 했어. 그냥 시기와 상관없이. 고구려는 몇 부 연맹체? 5부. 왕족, 계루부고시, 왕비족, 전로부, 연나부. 그게 내용이라는 거지,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대법. 이거는 뭐 의미가 큰 거야. 진대법. 한미한 출신의 누구? 을파소라는 사람 기억하고. 이때는 수상을 국상이라고도 불렀어. 그래서 국상, 을파소,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 구제제도. 그거. 그래서 이건 경제면에서 한 번 더 볼 일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경제 부분에.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미 빈민구제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빈민구율정책. 그럼 진대법이 바로 튀어나온대. 고국천왕 국상을파소. 자,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결론을 내놓고 외우시란 말이야. 고국천왕 때 있었던 일. 오부 개편. 부자 상속과 전로부 왕비족 맞이. 진대법. 간단한 거잖아. 의미는 내용 속으로 자꾸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세 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어느 왕으로 간다? 동천왕. 동천왕은 맨 처음에는 위나라와 함께 요동의 공성씨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요동 지방의 공손씨 세력을 몰아낸다고 일단. 맨 처음에 위나라하고 연합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야. 그 다음에가 이제 서안평이라는 데를 공격한다고. 동천왕이. 서안평은 중국과 우리나라 중간에 전략적 요충지쯤으로 이해해. 그냥 전략적 요충지다. 그냥 대충. 근데 서안평을 공격해버리니까 그때 그게 이제 위나라의 비위를 건드린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의 침입을 받는다? 위장 관구검의 침입.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일단. 자, 동천왕 때는 누구의 침입을 받기도 했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았다. 그거야. 그냥. 그거. 그래서 이때 뭐 수도가 함락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때는 뭐 기록상으로는 환도성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수도가 함락당했다. 그래서 위장 관구검의 침입. 그 사람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4세기. 4세기 미천왕 때 무슨 일 있다? 서안평 점령. 그거 반드시 외우세요. 서안평 점령. 그러니까 그거 서안평 점령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뭐 봤는데? 서안평 공격 봤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지. 서안평을 공격한 시기는 맞으나 서안평을 점령한 시기는 미천왕 때라는 거야. 서안평 점령. 그래서 서안평을 점령해 놓고 중국 세력을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한군현 세력이 남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세력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한군현 세력을 몰아냈다. 그게 낭낭대방 축출이야. 낭낭대방. 그래서 낭낭대방. 거기 낭낭대방. 대방군은요, 이것도 한군현이라고 이해해. 근데 낭낭군 밑에 붙어 있는 군현이야, 바로. 이게 결국 낭낭대방군은 같은 건데, 어느 강 유역과 관련이 있다? 대동강 조천하. 그거 그때 했죠, 저번 시간에.
낙랑군 최후로 축출한 사람이 미천왕이라고 했잖아. 그거 추구한 거야. 낙랑 대방 축출. 근데 의미는 뭐다? 최후로 한군현을 축출했다. 그게 의미야. 그러면 낙랑 대방 축출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결국 그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견해 대립이 있긴 하지만 어느 강 유역이 다수의 견해라고 그랬어. 대동강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결국은 고구려가 남쪽으로 어디까지 진출하게 된 계기다. 대동강이라고. 그래서 대동강을 추천하세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또 외워. 결론적으로. 미천왕 때 2개잖아. 결론은 외울게. 서한평, 점령, 낙랑, 대방, 축출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낙랑, 대방, 축출은 한군현을 최후로 축출했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구나. 고구려가 어느 강 진출하는 발판이 됐구나. 대동강.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가 있어. 그러면 그 밑에 낙랑대방군이 있었다는 소리지. 그 밑에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 백제가 있는 거야. 생각해 보면. 근데 낙랑대방군이 완충 지역이 있을 때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어떻게 서로 맞닥뜨릴 일이 별로 없다고. 중간에 낙랑대방군이 있으니까. 근데 미천왕 때 낙랑대방군을 축출하고 대동강역으로 진출해 버리니까 아무래도 백제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두 나라가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고국원왕 때 그 일이 터지는 거야. 어? 맞죠? 그래서 고국원왕 때, 자, 고국원왕 때는 뭐다? 전연, 선비족, 모용황, 수도, 무덤, 수목. 그렇게 추천하고 계속 읽으라고. 자, 그래서 고국원왕 때는 조금 약할 때야, 고구려가. 그래서 북쪽으로는 누구의 침입을 받았다? 전연, 나라 이름은 전연, 족속은 선비족이라고 한다. 왕은 모용황, 그래서 모용씨 세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연, 선비족, 모용씨 그렇게. 근데 요거하고 가장 헷갈릴 단어가 뭐냐면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위장, 광구검하고 헷갈려. 그렇죠. 내용도 비슷하잖아. 위장, 광구검은 동천왕 때야. 어쨌든 먼저야. 전연, 선비족, 모용씨. 그 이때 또 수도가 함락당하고 선왕의 무덤에 파헤쳐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어디를 두고 누구하고 대립을 했다. 거기 전사 일단 줄쳐놓고 전사 밑에다가 치양성 전투 써. 치양성 전투. 369 가로 369. 그 다음에 전사 있죠. 전사. 전사에 대한 371이라고 해놔. 371. 그러니까 고국원왕과 근초광 사이에 전사기 2년 전에 그 전투가 먼저 있어. 치양성 전투. 치양성 전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료 지문이 나오면 그 얘기 나올 거야. 왕 사유가 백제를 공격했다. 그러자 백제 왕이 왕자를 보냈다. 그래서 왕자가 어디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때 치양이란 단어가 나올 거야. 무슨 단어? 치양. 그래서 그 치양성 전투야.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유는 누구다? 고구원왕. 그때 백제왕은 누구다? 근초광.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2년 후에 백제왕이 몸소 쳐들어가는 거야, 고구려로. 그리고 371년에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평양성에서.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내용 알아두고, 자, 고국원왕 결론 2개. 침입만 받고 끝이야, 얘는. 그치? 전연, 선비족, 모용씨, 그 다음에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전사.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이제 전사하고 그 다음에 왕에 즉위한 사람이 바로 소수리망이라고. 그러니까 내부 체제 정비해야지. 그래서 태블률이야, 무조건. 대학, 불교, 율령. 그거 반드시 외우세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태학, 불교, 이거는 문화편에서 한 번 더 볼 거야. 태학, 불교, 종교니까. 그래서 유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 태학, 불교, 수용. 근데 미리 예습을 하세요. 어느 나라로부터? 전진으로부터. 어느 나라부터? 전진. 잘 읽다 보면 불교 수용의 목적도 나오는 거잖아, 지금. 고대 국가의 사상적 통일. 그러니까 이거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왕 업적도 물론 단순하게 외우는 거지만
어느가 익숙하면 문장을 자꾸 음미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불교 수용의 목적도 들어가 있는 거야. 가장 쉬운 목적. 뭐다? 사상 통일에 있다. 왕권 강화. 중앙 집권화 정책이라는 거지,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끝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태불률이야. 태불률.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은 이제 별표 쳐야 될 왕이지. 확인하세요. 391년부터 413년까지지.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 조금 걸치는 왕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야. 자, 정확히 줄쳐놔. 활발한 정복 사업.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필요 없고. 1번.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 당행.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 사람은 남쪽으로도 물론 땅을 넓혔지만 주로 어디? 북쪽. 그래서 만주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 그대로 읽어버려, 그냥 그거는.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다. 그럼 무조건 광개토대왕이야.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 만주. 만주 동그라미 쳐놔. 두 번째. 자, 이러한 이 사람의 정복 활동은 당연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대왕 능비줄. 근데 조심하실 것은 광개토대왕 능비는 건립된 시점은 장수왕이야. 장수왕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버려도 돼. 머릿속으로. 장수왕 때 광개토 대왕 능비를 건립했는데 당연하게 그 비석 안에는 어느 사람의 정복 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다. 광개토 대왕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간다. 백제를 공략해서 임진강 일대 줄.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 차지 줄. 거란 비려 줄. 숙신 여진 줄. 부여 줄. 외구 줄.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서 줄. 3번 별표, 동그라미 3번 별표. 자,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놔. 백제, 후연, 거란, 숙신, 부여, 외구.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만주는 당연히 맞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격파했다 이거는 주로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장수왕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데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백제도 공략했고 그 다음에 후연이란 나라. 근데 후연을 제일 잘 바꿔 나와. 북이라는 나라로. 그러면 안 돼. 후연이야. 그 다음에 뭐 기타 나머지 깍두기야. 거란, 숙신, 부여. 근데 거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대립했던 나라나 민족이겠지, 그럼. 신라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오히려 신라는 도와줬다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용적으로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백제 공략한 사실. 응? 그 다음에 후연 공략한 사실. 그 다음에 외구 격퇴한 사실. 그 세 개는 특히 더 별표. 자, 그래서 읽어. 광개토대왕은 남으로는 어디까지 진출했다, 이 당시에? 임진강성까지. 백제를 공략해서 임진강성까지. 임진강이면 한강 하류는 아니야. 한강 상류쯤 되는 거지. 한강 하류. 는 아니야. 그 다음에 후연을 격파하고 어디를 차지했다? 요동. 그때 얘기했죠. 무조건 요동, 요하 동쪽을 요동, 요하 서쪽을 요소라고 하는데 요동과 요소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중국의 요동은 무조건 고구려야. 주군화사나 고구려야. 예를 들어서 요소, 박스 안에 막 글이 나왔는데 요소 진출했다. 요소에 뭘 세웠다. 요소란 단어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백제야. 무조건 백제. 따라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나라가 맞으면 봐. 요동으로 진출했대. 그러면 고구려 맞아. 그럼 봐. 어느 왕 때라고. 그 다음에 봐. 광개토대왕이라고.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요소래. 근데 고구려래. 그럼 무조건 일치도 마. 틀렸어. 백제 해야지 맞는 거야. 그럼 백제래. 그러면 그 다음에 봐. 그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근초고왕 때 듣기만 해. 근초고왕 때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요동. 그 다음에 신라의 침화 외구 격퇴.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신라의 침화 외구 격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뒤에 또 좀 나와. 뒤에. 자, 양가로 2번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 있죠? 그걸 일단 먼저 줄쳐놔. 영락. 그래서 최초의 독자적 연호야.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독자적 연호. 처음으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사람.
영락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지, 그치? 영락. 그래서 영락 몇 년에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누구야? 광개토대왕이야. 그리고 이 독자적 연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예. 이 당시 고구려는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심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표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국과 대등 의식이야. 원래 이 독자적 연호를 못 쓰게 돼 있거든. 우리나라는 신하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군신관계를 맺고 있거든, 중국과. 그래서 중국 애들은 건방지게 지네들이 세상의 중심인 거고 지네들만 천손인 거야. 지네들만 천손인 거고 황제인 거야. 그래서 황제라는 용어, 천손이라는 의식.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와 시호 이런 것들은 자기네만 써야 되는 거야. 신하의 나라는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 시대가 있다 없다? 있어. 그 의미는 그런 얘기지.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은 황제국이다. 천손의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한 의식,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지 뭐 왕권 강화. 거기까지. 의미는 머릿속으로 이해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광개토대왕 그 외구격퇴 내용 있죠? 그거 제일 잘 나오는 사료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고. 이거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이 외구격퇴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비석을 물어봤어. 무슨 비석일까? 그거 밑에 줄 쳐놓으세요. 광개토, 대왕능비 그것도 줄 쳐놔. 그래서 외구격퇴 내용을 읽어보고 당연히 자, 비석을 물어봤다. 그럼 광개토, 대왕능비야. 비석을 세운 사람. 그럼 장수왕을 물어보는 거야. 이 글을 기록한 사람 하면 장수왕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왕 하면 광개토 대왕 물어보는 거지.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영향 이렇게 물어본다. 이 사건의 영향. 그러니까 400년 외구격퇴 이후에 끼친 영향이 뭐냐. 자, 그래서 그 밑으로 가시면 읽기 자료 있지? 자, 일단 영향이 아니라 이 외구 사건 당시의 삼국 간의 관계를 짚어보면 고구려하고 신라는 친선관계. 이때 나제동맹기 이러면 안 되겠지. 고구려와 신라는 친선관계, 백제하고는 대립. 그리고 이때 백제의 사주를 받은 외가야 연합군이 침공을 하거든. 그래서 백제하고는 누가 친선관계다? 외가야. 이렇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그거 묶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외구격퇴 영향으로 거의 기계처럼 물어보는 게 있어. 이때 이제 신라 영토 내에 외가야 연합군이 침공을 하자 신라 왕이 도움을 요청했더니 고구려 왕이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 영토로 진입을 해서 결국은 끝까지 왜구를 격퇴시켜줬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결국은 고구려군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이 이후에 그 몇 세기야? 5세기에 어떤 유물을 보니까 간접적으로 5세기에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한 것 같은 증거물이 나오더라고. 두 개. 호명그룹과 중원고구려비란 말이야. 그게 호명그룹과 옆에다가 위에다가 관계해가지고 빈 공간에다 써. 참고 표시하고.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반영. 점점. 호명그릇, 쉼표, 중원고구려비 이렇게. 미리 예습하는 건데 자, 어쨌든 호명그릇이라는 거가 있고 중원고구려비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두 중에 하나야. 호명그릇과 중원고구려. 그러면 5세기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왜 주둔하게 됐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아, 왜 주둔하게 됐겠느냐.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뭐야, 그거는? 외구격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철수를 안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건 조심해야 돼. 광개토 대왕 능비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을 주둔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 응? 계기가 된 사건이지, 그거는. 계기가 된 사건이고 주둔 반영하고 있다. 그거는 호명그룹과 중원고구려비라고 해야 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자, 결론. 이제 이해했지? 이제 결론. 외국 격퇴의 영향 하나.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반드시.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낙동강 유역까지 가서 섬멸했다. 근데 이미 이때는 가야 연맹체가 형성돼 있던 때라고. 가야 연맹체. 근데 이 외국 격퇴 과정에서 가야까지 침공을 하더라고 얘네들이. 아니 얘네들이 아니라 고구려군이. 그래서 이때 외국 격퇴 과정에서 어디가 침공을 받는데? 가야가. 근데 이때 침공받은 가야가 어디 가야다? 금강가야. 반드시 그거. 그래서 이때 침공을 받은 금강가야가 이 사건 이후에 활성화된다가 상식적으로 맞을까? 침체한다가 맞을까? 침체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체라고 해 그때를. 전기가야 연맹체. 그때 중심지는 김해 금강가야란 말이야. 그래서 전기가야, 김해 금강, 가야 침체. 자, 이해했죠? 그리고 외워 그냥. 이해했으면 이제 외우고 있는 거지. 자, 광개토대왕 때 외국 격퇴가 있다. 영향 2개.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두 번째, 전기가야, 금강, 가야가 침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거 2개 반드시 외우라고.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럼 장수왕 때 물어봤어. 응? 장수왕 때 상황 물어봤어. 그러면 그 상황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다. 아, 뭐 틀리지 않지 뭐. 그 다음이니까. 가야에 대해서 물어봤어. 이때는 금강가야는 침체하였다라고 나와야지 답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거 2개 반드시. 정리. 자, 광개토대왕은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한 사람이죠. 주로 어디? 크게 주로 어디를 했어? 만주. 응?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사업은 누구누구 격파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어디에? 광개토 대왕릉비에. 뭐가 나온다? 그거 외워야 돼. 중요한 것부터 해. 백제. 그 다음에 후연. 그 다음에 왜구. 그게 3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먼저 해. 백제. 근데 그건 내용까지. 백제를 공략해서 어디까지? 임진강성까지 진출했다고 해야 돼.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했다고 해야 돼. 요동.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시켜줬다고 해야 돼요. 영향.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계기. 또 하나. 금강가야 침체. 뭐 단순한 거잖아. 그 다음에 기타 깍두기 같은 것들. 거란, 숙신, 부여 이런 나라들. 그지? 자, 그래서 그것은 어느 왕의 업적이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다.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은 영락. 맞지? 영락. 끝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국 격퇴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으로 간다? 장수왕. 장수왕 때 세운 비석 2개.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중원, 충주 고구려비. 근데 충주 고구려비는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응? 광개토대왕 능비는 확실해. 대립이 없어. 414년 그거 주초나. 어쨌든 2개. 어쨌든 순서와 상관없이 장수왕 때 2개. 광개토대왕 능비하고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 응? 광개토대왕 능비에 기록된 사실은 어느 왕의 영토 확장이다.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돼요. 그리고 계속 또 외우는 거야. 백제, 임진강, 후연, 요동, 왜구, 격퇴, 거란, 숙신, 부여 등 이렇게. 중원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리 예습했잖아. 지금 좀 전에 했잖아.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공부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주 단순무식하게 외우고 이러면 안 돼. 물론 외워야 돼. 결론은 외워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안 되지. 의미도 모른 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 자꾸 이게 연습이 돼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읽어봐. 1번 누가 세웠어? 장수왕. 어디에 세웠어? 만주. 일이 예습하는 거야. 광개토대왕 능비는 어디? 당연히 중원은 지금의 충주니까 당연히 만주라고 안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만주에 세웠다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무슨 비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광개토대왕 능비라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중원 고구려비인데 이거는 누구의 영토 확장과 관련 있다? 장수왕. 응? 장수왕 영토 확장. 그 다음에 3번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고구려 비석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공부할 게. 근데 한반도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으로서 그럼 벌써 답이 정해진 거 아니야. 중원 고구려란 소리 아니야, 이게. 중원 고구려비. 여기에서는 신라를 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동이졸초나. 그건 의미가 있어, 별표. 그걸 해석하면 동쪽의 오랑캐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어느 비석에 그런 용어가 나온다? 중원고구려비에 보면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 자, 동이라는 표현은 신라가 스스로 낮춰서 부른 거다. 아니면 고구려가 신라를 낮춰서 부른 이름이다. 고구려가 부른 이름이야.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중국 애들이 건방지게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서 자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가린다고, 중국 애들이. 근데 고구려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은 내가 천하의 중심이야. 나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신라가 남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오랑캐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의미가 그거야. 그 다음에 스스로 천하 대구구식. 천하의 중심. 맞아? 맞지? 똑같은 거죠.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 천하 대구구식. 중국과 대등한 의식. 뭐 다 맞는 거지 뭐. 자, 읽어봐. 중원고구려비 몰라. 5월에 고구려 대왕 상왕공과 함께 동쪽 오랑캐 신라매금. 그만 읽어. 무슨 표현이 나왔어? 동쪽 오랑캐라고 나왔지?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거 무슨 비석이구나. 중원 고구려 비석이구나라는 거지. 중원 고구려 비석이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계속 기억하라고. 동쪽이 오랑캐라고 표현한 문구가 나오면 중원 고구려비 사료 지문은 요 내용이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해서 이 비석에 대해서 한다. 상상을 해. 이게 박스에 나와 있어. 이 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누가 세웠다? 장수왕이 세웠어.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야. 맞지? 그 다음에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건 공부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쪽의 오랑캐라는 표현은 이 당시 고구려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천하, 대국,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 그럼 거의 다 공부 다 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거기 의 있죠, 의. 한반도 내 유일한 고구려 비석, 그 다음에 천하대구구식,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별표 쳐놓고 기억하라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읽고 그냥 안 외워지면 그냥 대충 읽어. 근데 요 2개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신라 영토 내 고구려군 주둔 사실을 반영하는 거 하나 더 돼. 이거 말고 호명 그릇 계속 연결시켜서 이거 아니면 호명 그릇을 줄 거란 말이야. 호명 그릇. 지도도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어느 나라가 영토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지도야? 고구려지. 그러면 어느 나라 전성기 지도 같아? 고구려. 그럼 몇 세기 지도일까? 5세기 지도라는 거지 이게. 5세기 지도지. 한성이라고 돼 있지. 한성. 그게 백제의 수도란 말이야. 한성. 거기 어느 나라 영토로 돼 있다? 고구려 영토로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렇죠? 4세기는 백제 전성기였는데 4세기였으면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안 돼 있을걸? 한성이 당연히 백제 땅으로 들어가 있을걸? 그리고 백제가 막 팽창하는 얘기가 나올걸? 근데 이거는 당연히 5세기다. 그리고 장수왕이다. 밑에 어디까지 내려갔으니까. 한성도 포함되고 밑에 선이 거기까지가 포함된 게 바로 어느 왕 때로 가야 돼.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장수왕 때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 이제 외우자고. 평양 천도. 될 수 있으면 이거 연도도 좀 외워두세요. 평양 천도. 그리고 아까 414년이 광개토 대왕 능비라고 그랬지. 414년. 그래서 같은 장수왕. 같은 장수왕이지만 뭐가 먼저다? 광개토 대왕 능비 건립이 먼저야. 요것만 좀 기억해놔. 중원고구려비는 요 다음인데 필요 없고 광개토 대왕 능비 건립이 먼저야. 같은 장수왕이지만. 그 다음에 평양 천도. 그리고 평양 천도는 의미가 뭐다? 남하 정책한다는 거지.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하는 시대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 그것도 줄. 목차 위주로. 결론적으로 외울 걸 목차로 쓴 거야. 이 교재가. 특징이 목차를 결론적으로 외울 걸 목차로 하고 내용은 설명해서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목차만 외워도 되는 거야. 사실은. 이해만 했으면. 자, 그래서 남북조 동시외교라고 한다. 이거를. 남북조 동시외교한 사람. 이건 시대가 아니라 장수왕은 이때가 남북조 시대라고. 어쨌든 남북조 시대인데 남북조하고 동시외교. 동시외교는 각각 외교, 동시외교, 등거리 외교 해도 돼. 심지어 중립외교 해도 돼.
중립외교, 등거리 외교, 동시 외교 다 똑같은 의미의 외교야. 그래서 남북조의 대립관계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남하 정책을 추진한 거야,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요동지방의 군대를 빼버리면 북조 왕조가 고구려하고 맞닥뜨려 있으니까 침공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침공하려면 요동 군대를 밑으로 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북조가 남조하고 대립관계 있잖아. 그냥 결국 얘네들의 대립관계를 이용해서 양나라에 다 외교를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북조가 고구려를 친다. 그러면 얘네가 또 허술해지니까 남조가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남북조 동시외교야. 남북조 동시외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남하 정책. 이해하고 무조건 동시외교야. 결론은 무조건 동시외교야. 남북조 동시외교. 그럼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장수왕이라고. 장수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어디를 점령한다? 한강을 점령한다. 그렇죠? 한강을 점령한다. 아, 남북조 각각교류 있지? 거기에서 흥안령 일대 그것도 추천하라.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 고출천하. 그것도 요새 잘 나오는 문장이야.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자, 정복활동 지금부터 외운다.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 장악한 사람. 장수왕. 외구격퇴가 먼저야. 그러면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가 먼저야. 당연히 외구격퇴가 먼저지. 광개토대왕 때니까. 연도를 안 외워도. 이건 장수왕 때잖아.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 장악. 자, 그 다음에 한강 점령한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를 공략한다? 한강. 누구를 밀정으로 파견한다? 도림 줄쳐놔. 도림. 사정을 살피게 한 후 백제를 국해서 백제 수도 한성 함락 고 줄쳐놔. 한성 함락 한강 하류 차지 줄.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누가 전사한다? 계로왕 전사 줄. 한성 함락이라고 외우세요. 한성 함락 계로왕 전사까지 이렇게. 한성 함락 계로왕 전사시킨 사람. 뭐 장수왕이라는 거지 뭐. 그래서 지도로 봐. 한성이 고구려 땅으로 들어간 때가 어느 때냐고. 장수왕 때라고. 거기서 멈춰서 더 남진을 했어. 더 남진한 거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해서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잇는 섬까지 고줄 쳐놓으세요. 중령에서 남양만을 잇는 섬까지. 경기 남양만이야. 그게 바로 지도에서 보면 가적 고구려 남쪽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중령에서 남양만을 잇는 선이 바로 그 선이야. 그래서 3개.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 장악. 한성 함락 계로왕 전사. 중령에서 남양만을 잇는 선까지 진출. 그 3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누구? 장수왕. 자, 이러한 영토 확장 사실은 어느 비석과 관련이 있을까? 중원 고구려 비석. 그치? 그래서 고구려가 장수왕 때 남쪽으로는 중령에서 남양만을 잇는 선까지 진출했음을 반영하는 비석. 당연히 거기에 있는 도시가 아마 그 근방의 위도에 있는 도시가 충주일걸? 그러니까 결국은 중원 고구려비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다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왕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낼 게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왕은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문자왕은 그냥 부여 멸망하면 돼. 부여 멸망. 최대 영토 확보기다, 이때. 최대 영토 확보기. 넘기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간다? 백제. 백제는 기원전 18년. 아, 고구려는 언제일까, 그럼? 언제일까? 기원전 37년. 주몽. 그래서 건국 시기는 고구려가 더 먼저. 그 다음에가 백제. 근데 가장 먼저는 신라. 나중에 할 거지만. 어느 강이라고 해야 돼? 한강. 무슨 계통이라고 해야 돼? 고구려 계통. 그 사람이 누구지? 온조지, 온조. 온조. 자, 양가로 2번. 한의 군현을 막아내면서 성장. 한강유역으로 세력을 하려던 한의 군현을 막아내면서 성장했다. 맞을까 틀릴까? 정황상. 이때는 낭랑대방군이 있을 때야. 낭랑대방군이 아까 대동강유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걔네들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면 한강으로 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도 막아야지. 그래서 한강유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던 한군현 세력을
저항을 막아내면서 성장했다. 당연히 어느 나라가 된다. 백제가 된다는 거지. 뭐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혹시 맨날 한 구년에 저항하면서 하면 맨날 고구려로 외웠으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야? 이 나라는 어느 별로 잘 나온다? 수도별로. 그래서 위례성, 한성. 초기 수도를 위례성, 한성 이렇게 부른다. 어느 왕까지가 마지막일까? 계로왕. 그 다음에는 웅진, 천도겠지. 그래서 웅진 시대가 나오겠지. 어느 왕까지가 대충은 문영왕까지겠지 뭐 대충은. 문영? 물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 웅진 시대 했지만 성왕 때 나오는 거는 사비천도 이후에 주로 나온단 말이야, 업적이. 그러니까 주로 문영왕이라고 하면 돼. 그럼 결국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성시대에 있었던 일은 고이왕, 근초왕, 침류왕, 비유왕, 계로왕까지 그런 왕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웅진시대는 요 두 왕, 동성왕과 문영왕 자꾸 생각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망할 때까지는 사비시대라는 거지. 그때는 이제 성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지. 기타 누가 있다? 무왕, 의자왕 이런 왕들이 있다라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이왕부터 간다. 자, 고이왕, 고대 국가 줄. 맞지?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다. 3세기부터. 그 다음에 고구려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시점하고 내부 체제 정비하는 시점이 조금 좀 시기가 달라. 격차가 있는데 이 나라는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하면서 지배 체제도 정비한다. 율령. 그래서 율령이 일단 제일 중요하지. 율령. 그래서 그거 줄 쳐놓으세요. 뭐냐면 율령, 그 다음에 남당,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육좌평, 16관등제, 복색, 자비청. 그렇게 계속 읽어. 응? 자, 그래서 이거 주로 중앙 지배체제와 관련된 이야기거든, 이거. 자, 그래서 율령 반포하고, 남당이란 기구 설치하고, 육전 조직인 육좌평제 마련하고, 16관등제 정비하고, 복색을 제정하고, 이런 거 계속 그렇게 읽으라고. 율령 반포하는 거는 고구려는 소수리방 때란 말이야. 고구려는 소수리망. 그러니까 삼국 중 율령 반포가 가장 먼저인 나라가 백제야, 백제. 그리고 아까 율령 반포가 내부 체제, 고대 국가로서의 내부 체제 정비와 관련이 있고 율령이 반포된 다음에 정복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거야. 어느 나라나. 그러면 삼국 중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한 나라는 백제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전성기가 오는 거야. 제일 먼저 전성기. 자, 그래서 계속 그냥 기계처럼 외우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이. 율령, 남당, 육좌평, 16관등제, 복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근초고왕은 별표지. 근초고왕.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근초고왕 때는 당연히 몇 세기고 연도는 외우지 말고 보고 4세기고 어느 왕 때다 이때 고구려가? 고국원왕 자꾸 생각을 해야지. 고국원왕 죽인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 고국원왕 이렇게. 자, 그리고서 이제 전성기 때 왕은 제일 먼저 주는 게 뭘까? 정복 활동 내용을 먼저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1번으로 간다. 마한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 낙동강 유역의 가해에 대해서 지배권 행사. 동그라미 2번 고구원왕 전사.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내적으로는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는 때가 이때야. 마한.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한다? 가야. 그 다음에 북으로는 어디를 놓고 대립했다? 황해도. 결국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 고구원왕을 죽인다고. 그래서 황해도를 차지한다고. 자, 그래서 마한, 가야, 황해도. 응? 결론은 그러잖아. 마한, 가야, 황해도. 근데 그걸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자꾸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란 말이야.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고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했으며 북으로는 고구려를 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황해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렇게 읽고 마한이란 단어가 보이는 순간, 가야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고국원왕 전사 내지는 황해도 차지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근초고왕으로 가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으로 간다. 이러한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외까지 진출하더라는 거지 이때.
그럼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역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무역도 할 수 있지. 그래서 4세기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무역도 주도했던 나라가 백제야. 그래서 해외 진출 줄쳐나 해외 진출. 그래서 고대 상업 세력권을 형성했다. 이런 문장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해외가 어디냔 말이야. 어딜까? 어디다 추천해야 될까? 요소가 먼저 보여야 되는데. 요서. 동그라미 쳐놔. 요서. 요동. 고구려라고 고구려. 광개토대왕. 요서. 백제라고. 근초광대라고요. 근초광대에서 요서. 산둥줄. 일본의 규슈줄.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뭐 다른 게 아니야. 중국은 산둥반도를 들어가야 요소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의 산둥과 요소, 남쪽으로는 규슈 이렇게. 자, 정복 활동과 관련되는 거, 진출 관련되는 거 6개. 마한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마한, 가야, 황해도, 산둥과 요서. 요서는 동그라미. 요동이 아니라 그건 바꿔낸단 말이야. 요동으로. 요서. 그다음에 남쪽에 규슈 이렇게. 그 6개의 단어 중에 하나만 보여도 근초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초광. 그래서 전성기라는 거지 뭐 이때.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거 문화편에 또 나올 건데 일본과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과 교류를 바정하는 거. 근초광 때 일본과 교류를 바정하는 거. 칠지도 하사 아직기 왕인. 그래서 칠지도하고 아직기 왕인은 어느 왕 때? 근초광 때 어느 나라와 교류 사실을 바정한다? 일본. 그리고 읽어보면 되지 한번. 근초광 때 아들 근구수 왕으로 하여금 일본의 왕에게 이것을 하사했다. 이것은 칠지도다. 그래서 근초광 때 건너간 거고, 그 다음에 또 근초광 때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을 전파한 사람 2명 돼. 아직기 왕인 그렇게 읽어버렸다세요. 아직기 왕인. 칠지도 아직기 왕인. 근데 특히 왕인이 전한 거는 반드시 외워.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두 사람은 이제 유학, 학문으로 보면 유학으로 하면 돼, 유학. 근데 노노하고 천자문. 그래서 일본의 노노하고 천자문을 전한 사람은 왕인 박사. 왕인. 자, 그 다음에 이때 왕권이 강했겠지, 전성기니까. 그래서 부자, 상속제, 부여씨에 의한 왕이 세습제가 확립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진시에서 왕비족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자, 백제도 보통 나중에지만 오부라고 해, 보통은. 백제도 오부고, 백제 왕족은 부여씨야. 부여씨. 의미가 있을까? 부여씨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와의 관련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도 직접적으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내려온 나라지만 고구려도 결국은 부여에서 갈라져 내려온 나라니까 부여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부여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 백제 왕족의 성씨. 부여씨. 왕비족은 뭐야? 진씨. 그래서 게르부고씨, 전러부, 연나부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로 가서 풀어야 되고 고구려. 심지어는 경찰에서는 이걸 바꿔낸단 말이야. 그럼 고구려로 가서 풀어야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신라, 백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게르부가 나오는 순간 고만 읽으라고 틀렸다고. 그 다음에 백제는 부여씨하고 진씨 맞지? 그럼 부여씨에 의한 왕의 세습제가 확립된 때가 어느 때냐고. 근초고 왕 때. 진씨에서 왕비족을 맞이한 때가 어느 때냐고. 근초고 왕 때. 부자 상속제가 이루어진 때가 어느 때냐고. 전초고왕 때. 그러니까 이건 왕족과 왕비족과 관련된 얘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 줄추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서기. 근초고왕 때 역사서가 편찬된다. 삼국시대 삼국 공통으로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백제는 어느 때 역사서를 편찬하더라? 근초고왕 때. 백제 역사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 서기. 누가 썼다? 고흥. 그렇게 딱 추천하면 돼. 그래서 고흥의 서기 이렇게 읽어버렸다세요. 고흥의 서기. 자, 그래서 결국 내용이 많잖아. 이게 전성기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줄쳐놓고 침류왕 때 뭐 한다? 불교 수용. 어디로부터? 동진 줄쳐놔. 동진.
그럼 동진과 교류한 나라가 자동적으로 어느 나라가 되는 거야? 백제. 아까 얘 태불률인데 소수리망은 아까 전진이라고 했다고. 주로 전진과 교류한 나라는 고구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진과 교류한 나라는 백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아까 태불률이라고 그랬지. 태불률 이건 항상 세트로 다녀. 그리고 그 다음에가 백제 불교 소행이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해놔. 예를 들어서 고구려에서 태학 설립이 먼저다. 태학 설립 순서 발전 문제가 나왔을 때 태학 설립 백제 불교 수용. 무조건 태학 설립이 먼저라고. 고구려 불교 수용 백제 불교 수용. 고구려 불교 수용이 먼저라고. 고구려 율령반포 백제 불교 수용. 율령반포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태불교를 항상 세트 다니면서 침유왕보다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 그러나 요게 먼저야. 요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왕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비유왕 때 나제동맹 비유눌지 계속 읽으면서 비유눌지 433 나제동맹 배경은 뭘까요? 장수왕의 남하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 평양천도야. 결론은 평양천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 비유눌지 사이에 나제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나제동맹. 동맹의 강화 누구? 동성소지. 이거는 뭐라 그런다? 결혼동맹이지 뭐. 결혼동맹. 그치? 그 다음에 결렬은 언제 몇 년에 깨진다? 553년에. 나중에 할 거야. 진흥왕 할 때 할 거야. 진흥왕과 성왕 할 때. 진흥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역을 단독으로 점령. 거기까지 줄쳐놓으세요. 553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553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진흥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역을 단독 점령. 거기까지 줄쳐놓으라고. 그게 몇 년? 553년의 일이라고요. 싸웠잖아 그럼. 두 나라가 싸웠잖아 지금. 그럼 결렬되는 거지 뭐. 맞잖아요. 그래서 나제동맹 결렬. 결국은 신라가 한강을 단독으로 차지하는 과정에서 나제동맹이 결렬돼 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 빼봐. 553년에서 433을 빼봐 그럼. 그러면 120이 나오지. 그래서 나제동맹은 약 120년간 지속된 동맹이라고. 120년간 지속된 동맹인데 결론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라가 실리를 취하는 거지. 한강을 점령하면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계로왕까지만 읽고 하자. 계로왕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부여계승의식. 어느 나라의? 북이. 어느 나라의? 북이. 어느 나라에 뭘 막기 위해서? 장수왕이 이때 막 공략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좀 막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북이라는 나라에 사신을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죽기 전에. 그러니까 북이의 사신 파견이야. 북이의 사신 파견. 그거 기억하세요 무조건. 북이의 사신 파견. 근데 그때 그 보낸 국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고구려는 우리와 같이 부여에서 갈라져 내려온 나라인데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의식을 표출했다는 소리다? 부여계승의식. 북위의 국서 파견. 그거 기억해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북위의, 그러면 이때 5세기 때 비유왕, 백제왕은 어느 나라하고 교류한 거야? 북위하고도 교류한 거지, 맞지? 그래서 북위의 국서 파견, 부여 계승의식 표출. 이렇게 나왔어. 백제 왕족의 성씨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계로왕 나왔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 부여 계승의식. 맞잖아. 부여? 백제 왕족 성씨의 부여시잖아. 계로왕이 부여 계승의식 표출한 사람 아니야. 결국은 두 개가 의미하는 공통점이 부여 계승의식인 거지. 부여 계승의식. 그런데 이제 결국 막지를 못하는 거지. 결국은 장수왕이 침공을 했겠지. 475년에. 그래서 한성이 함락 당하고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론. 계로왕은 두 개 외우면 돼. 북위의 국서 파견, 그 다음에 전사.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웅진까지만 줄쳐놓고 그만 읽자고. 웅진! 천도. 그건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웅진! 천도. 그 색깔로 칠해놓고 475년. 웅진! 천도.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사신들은 다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한성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어느 왕 때? 문주왕 때. 문주왕 때. 문자왕 이러지 말고 또. 문주왕 때.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딱 기점으로 좀 한 단계 하라고. 딱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어느 시대에 발생할 일을 하는 거다? 웅진시대. 맞지? 웅진시대. 이렇게.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